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튀니지 대 호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튀니지는 덴마크와 0대0으로 비기면서 44년 만에 본선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세트피스 전략에 잘 대비한 모습이었는데 전반전에 활발한 공격을 펼쳤지만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등 득점으로 성과가 나지 않은 것이 아쉬웠죠.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면과 1대1 대응 능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룰, 네리아가 중심이 된 수비진은 피지컬이 전반적으로 좋은 북유럽 팀인 덴마크를 상대로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견고한 수비진의 핵심이 되었죠. 다만 지속적으로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맞불을 놓았으나 자지리를 제외한 모든 공격수들이 30세를 넘긴 상황이라 역습의 세기가 아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서 튀니지보다 더 적은 골을 기록한 팀은 가나가 유일했습니다. 빌드업도 스키리의 롱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튀니지가 다득점 경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는 프랑스에게 대패하면서 1차전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변을 만들어내나 했지만 프랑스 선수들과의 격차를 드러내면서 내리 사고를 허용했죠. 후반에도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을 뿐 경기 분위기를 바꿀 타겟책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피지컬이 유럽 수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전에서 수비진의 민첩성과 1대1 대응 능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헤딩으로만 3골을 실점하면서 피지컬적인 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튀니지가 덴마크전에서 상대와의 피지컬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피지컬 이외에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는 호주 입장에서는 튀니지에게도 고전할 확률이 있습니다. A에서 월드컵에 진출한 국가들 중 기대 실점, 빅찬스 허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 방어 상황에서 허점을 보이는데 위치 선정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호주가 피지컬 이외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튀니지가 1차전에서 상대의 세트피스 전략에 별다른 위기를 맞지 않았고 피지컬적인 면에서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튀니지도 전방 자원들의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크로스에 약한 호주의 약점을 이용한다면 한 골 싸움으로 갔을 때에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니지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사우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월드컵만 나오면 작아지는 징크스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자신이 얻어낸 PK를 실축하면서 메이저 대회 징크스를 다시 겪었습니다. 그래도 수비적인 태세로 나서면서 실점을 최대한 줄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레반도프스키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을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피용텍, 릴리크는 레반도프스키의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중앙에서의 빌드업에 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앙 빌드업 상황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등 공격 상황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원툴로 보아도 무방하죠.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 44분에야 첫 유효 슈팅이 나오는 등 기본적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를 펼치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PK 제외 30골을 넣으면서 득점 3위에 올랐던 경험은 있습니다. 다만 7경기 중 6경기에서 평균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등 지공과 중앙 빌드업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르헨티나의 A매치 무패 기록을 월드컵 본선에서 박살내며 팀 분위기 최고조에 있습니다. 멕시코와 폴란드가 서로 비겨주면서 16강 진출에 일단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우디의 알알리 소속이라 유대감과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철저하게 500을 구성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았고 키가 큰 전방 자원들이 없던 아르헨티나에게 무리한 크로스를 강요하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다만 폴란드의 전방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같은 측면 빌드업 강요가 효과적인 전술이 될지는 의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예선을 통과한 5개 나라들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대 득점과 빅찬스 횟수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전력, 다만 공격이 빅찬스로 전환되는 비중은 5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전에서는 전방 자원들의 신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용해 측면으로 빌드업을 강요하면서 효과를 보았으나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전반적으로 좋은 폴란드에게는 아르헨티나전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도 기본적으로는 수비 전형을 세우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잦고 레반도프스키가 침묵하면 공격이 매우 답답해진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근소하게 우세해 보이며 저득점 양상의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덴마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디펜딩 챔피언이 무엇인지 증명해냈습니다. 전 포지션에 걸친 풍부한 뎁스로 대응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역전을 만들고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위카가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면서 월드컵에서 낙마하게 된 것은 악재. 이제 레프트백 자원은 엔트리에 테오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1차전부터 이런 악재가 생긴 만큼 아직 경기가 많이 남은 이 시점에서 레프트백 뎁스를 채울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합니다. 테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라 테오가 비운 공간을 미드필더에서 적절하게 커버하지 못한다면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프랑스는 실점과 슈팅 허용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화려한 공격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숨겨진 힘은 수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팀 분위기는 꽤 좋았으나 1차전에서는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 위주의 전략 들고 나왔는데 1대1 마크 능력과 피지컬이 좋은 튀니지 선수들에게 막히면서 수비진을 끝내 돌파해내지 못했죠. 강팀들과 상대할 때는 500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프랑스를 상대할 때 원정에서 내려앉으면서 자신들의 피지컬과 밸런스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돌베르, 울셀로 이뤄진 공격진들이 올 시즌 폼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어 득점력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덴마크는 프랑스와 같은 조에 있었는데 두 번의 매치에서 모두 프랑스를 잡아내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죠. 프랑스가 일단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뎁스가 풍부해 선수단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1대1 대응 능력과 기동력은 프랑스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 하나죠. 다만 덴마크가 프랑스를 상대로 500을 유지하면서 실점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프랑스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돌풍의 해고로 불리는 덴마크가 쉽사리 경기를 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에게 A매치 연승 기록이 깨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현재는 조꼴찌로 처져버린 상태죠. 1차전에서 약체에게 일격을 당했음에도 결승에 진출했던 1990년 월드컵의 결과가 되풀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남은 상대가 멕시코, 폴란드로 만만한 상태는 아니죠. 공격진들 중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선수는 전무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우디가 측면 전개만을 강요하자 공격력이 확연히 줄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개인 기량은 압도적인 선수들이 많으나 본인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롱볼로라도 골을 우겨 넣을 수 있는 전술 옵션은 부족했고 멕시코가 대놓고 내려앉는다면 사우디전의 재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르헨티나는 최근 멕시코와 6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5승 1무로 멕시코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최근 월드컵에서도 멕시코 상대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멕시코 상대로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멕시코는 오초아가 레반도프스키의 PK를 선방해주지 않았더라면 졸전 끝에 1차전을 내주고 시작했을 것이 유력했죠. 지난 월드컵 때보다 스쿼드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히메네스가 결국 월드컵 참가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득점력에서는 더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멕시코의 최다 득점자의 골은 겨우 3골이었고 그나마 3골 모두 페널티킥으로 넣은 것이었죠. 선수단의 연령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동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측면에서 역발 윙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로사노의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었고 이번 시즌 폼도 좋지 못하다는 점 역시 멕시코의 다득점 기대를 낮추는 요소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어 쉽게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은 강점이 될 수 있으나 빠른 전개가 필요할 때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르헨티나가 1대1 대응 능력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 기량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다만 마르티노 감독이 1차전처럼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다득점 양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높죠. 중앙을 틀어막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면 피지컬 약점이 있는 아르헨티나 전방이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전력 차이와 맞대결에서 압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1차전 패배가 우승으로 가는 루틴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매치는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